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존청입니다. 오늘은 엑시텍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 세금 부담이 너무 높아서 시민권,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걱정 또는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컨셉일 텐데요. 예를 들어 내가 미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프리시에이트 된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인으로서 주식을 매각했을 때 벌게 되는 차익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게 돼 있죠. 근데 반면에 만약에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 그리고 우연찮게도 그 다른 나라에서는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 내가 미국인이었다가 그 다른 나라 사람으로 스테이터스를 바꾸고 그 이후에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그 큰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게 결국은 그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플래닝이 될 텐데, 또 어떻게 보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또는 뭐 다른 나라 정부, 한국을 포함해서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 내지는 그런 플래닝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 이와 같은 그 상황에 대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나온 규정이, 세법상의 규정이 엑시텍스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2년 즈음에 페이스북이 상장을 하기 전에 그 페이스북의 주 키 파운딩 멤버 중에 한 명이 실제로 상장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그 상황. 미국인이었을 때 그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굉장히 큰 수준의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를 피하고자 그렇지 않은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이따가 결론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국 다시 돌아와서 이와 같은 그 엑시텍스에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뭐냐? 가장 중요한 용어로서 covered expat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 이 엑시텍스에 해당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될 텐데요. covered expat이 된다고 하면 엑시텍스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covered expat이 뭐냐? 우선 크게 봐서 두 가지 기준입니다. 신분상의 기준이고 두 번째는 세법상의 기준이 될 텐데, 신분상의 기준은 내가 만약 시민권자라면 충족이 되는 거고요.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직전 15년 사이에 영주권자로서 내 신분을 유지했던 기간이 8년이 넘느냐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신분상의 조건으로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지난 15년 사이에 8년 이상 영주권 신분을 유지했느냐 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세법상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두 번째 기준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나의 순자산 금액이 2 million, 200만 불 이상인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직전 5년의 기간 동안 실제 부담한 소득세액이 18만 불 이상인지, 이 18만 불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매년 금액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바뀌는데요. 어쨌거나 대략 16만, 17만, 18만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직전 내가 이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그 시점에서 직전 5년 사이에 순소득세 금액의 평균액이 18만 불을 넘느냐를 가지고 17만 불을 넘느냐를 가지고 따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전 5년 사이에 5년의 기간 동안에 내가 미국의 세법을 위반한 적이 있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정확하게는 세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디클레어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풀어 얘기하면 내가 직전 5년 사이에 세법을 위반한 적이 있느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 세법상의 기준을 만족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본인은 covered expat이 되고 엑시텍스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엑시텍스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 관점에서의 내용이고요.
증여 상속세 관점에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은 소득세 관점에서의 규정일 텐데요. 미국인으로서 누렸던 여러 프리빌리지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만큼의 자산을 일굴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당신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그 시점에서 갖고 있는 월드와이드 에셋,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펼쳐놓고 그 자산이 미실현 이익이 있었을 경우, 예컨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이죠. 내가 주식을 뭐 10년 전, 20년 전에 취득을 했는데 그게 아직 매각하진 않았지만 이만큼의 밸류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만큼 시가가 올라간 그런 자산들이 있을 경우 그 시가 차액에 대해서 마치 매각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해 과세하겠다. 소득세 성격으로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법에 있어서의 그 근거 내지는 그 reasoning behind it, reasoning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산을 일굴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자산 가치의 상승을 달성한 거다. 따라서 미국인 신분을 포기할 때에는 비록 이걸 현금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fair market value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라는 게 엑스텍스의 소득세 관점에서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증여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증여세는 내가 미국인으로서 증여를 하지 않고 미국인 신분을 포기하고 나서 이제 증여하는 그런 상황들을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국인이었다가 커버드 엑스패스로서 신분을 포기하고 나중에 내가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서 트랜스퍼를 진행하는데 만약 그 수증자, 이와 같은 자산을 건네받는 수증자가 미국 사람이었을 경우에는 마치 이 증여 행위가 미국인들 간의 증여 행위와도 같다라고 간주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 최고액의 그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증여 상속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내가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인데 뭐 500만 불의 증여 대상 가액이 있다고 치죠. 근데 이 500만 불을 증여 또는 상속하지 않고 미국 신분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상속을 하는데 상속을 받는 사람이 미국인이 아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미국인이라고 하면 미국인이 상속을 받을 때에는 이 상속은 미국 사람이 미국인에게 증여 상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이에 대해서 최고 세율로 과세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엑시텍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키가 되는 covered expat이라고 하는 그 컨셉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었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면 정말 내가 엑시텍스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즉 covered expat에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200만 불의 자산 기준이라던가 평균 소득세액의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핏 내가 당연히 해당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봅니다. 예컨대 순자산가액 200만 불을 따지는 데 있어서 순자산의 데피니션이 있는 거죠. 이 중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자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뭐 이와 같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실제 내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커버드 엑스팻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 커버드 엑스팻에 해당이 되는 상황을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한 플래닝도 해볼 수 있겠죠. 예컨대 2밀리언이 넘는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자산의 그 형태를 컨버트함으로써 2밀리언 언더로 낮출 수 있을지 낮출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그런 성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는 그 커버드 엑스팻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산정되는 아까 소득세, 증여세에 있어서의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 결국 그 마치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그 fair market value 평가 대상 자산들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노력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겠죠. 다시 그럼 이제 페이스북의 사연으로 돌아가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페이스북이 상장되기 이전에 미국인 신분을 포기한 거예요. 아마 이제 답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과세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주목받는, 지금도 이제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기사로 굉장히 많이 뜹니다. 상장 이전에 포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와 같은 엑시텍스로 인해 과세가 됐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단은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IPO 이후에 엄청나게 페이스북의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미국인 신분으로서 계속 있었을 경우에 비해 그 이전에 포기함으로써 페어 마켓 밸류의 어떤 차액에 대해서 과세는 됐을지언정 그게 지금의 시가와 비교하면 훨씬 더 낮았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용은 달성했을 거로 예상된다가 답이었습니다. 오늘 엑시텍스에 대한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